프로는 항상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이 장비에 대한 믿음이 100% 없으면은 일을 쉽게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아하고 찍는 것도 좋아하는 음식 사진가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저 말고 되게 많은 사진가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패션 사진가가 되고 싶다. 사진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쌈짓돈 모아가지고 그 남대문 수입 서적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패션지를 이렇게 사서 모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멋있는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꿈을 키워오다가 김중만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욱이는 왜 패션 사진가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얘기를 했죠. 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딱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그럼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 3명만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 패션 사진가의 멋있는 삶과 그 작업물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패션이란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한 1년간 패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럽게 아 이제 진짜 뭘 하지? 약간 이런 약간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같은 스튜디오에 있는 실장이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음식 쪽 일을 줬었는데 찍으면서 그냥 일이니까 그냥 받아서 했는데 찍으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찍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이해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맛있게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와 보니까 지금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캐논 쓴 지 20년 넘었거든요. 10D부터 시작해서 1DS 그 다음에 5D 시리즈 쓰다가 1DX 시리즈로 쭉 써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R5까지 계속 20년 넘게 캐논만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쓰고 있다는 거는 아마 가장 큰 건 신뢰성인 것 같아요. 프로는 항상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이 장비에 대한 믿음이 100% 없으면은 일을 쉽게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디를 2개씩 챙겨야 되거나 3개씩 챙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써본 결과 캐논만큼 이렇게 신뢰성을 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중간에 잠깐 다른 브랜드를 쓴 적도 있었는데 처음 딱 쓴 날 사고 났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잡지도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로케에도 되게 많이 촬영 나가는데 이제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툭 부딪혔는데 그 바디랑 렌즈 결합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렌즈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계속 캐논을 써야 되겠구나 그때 알았죠. 그 약간 그런 신뢰성 캐논 하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색감 굉장히 내추럴 하잖아요. 그리고 딱 찍었을 때 뭔가 인위적인 컬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좀 따뜻한 느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인위적이지 않아서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 시리즈로 오면서 빠른 포커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디는 R5 사용하고 있고요. 화학대는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촬영은 이 신속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줌렌즈보다 화질적인 면에서 단렌즈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mm 제품과 135mm 이쪽 화각대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뷰라고 하죠. 이제 탑앵글 찍을 때는 50에서 70mm 정도 사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00mm 이상대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일단 100mm는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쓰기도 하고 일단 화질적으로 100mm 마크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왜곡이 적다는 거.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면보다 약간 높은 앵글에서 찍을 경우에 일직선상에 예를 들어 병이나 이런 게 놓여 있으면은 이게 100mm 안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휜다고 하죠. 이제 디스토션이 생겨가지고 이 누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한 135mm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극히 이제 감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mm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R5 아직 마크 2를 써보진 않았지만 R5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R5 마크 2와 그다음에 100mm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2470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완벽합니다. 네, 뭐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음식 사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의 목적에 맞게끔 그거를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항상 저처럼 이제 뭐 조명을 다 갖추고 찍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찍어야지 가장 이쁘게 나올 수 있는가를 빨리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그 자리를 선점해서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아닐까 싶은데, 맛있어 보이게 찍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한식이 제일 찍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식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메인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식 같은 경우는 물론 간혹가다 이제 주인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상 차림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고민스러워요. 여기서 뭐를, 분명히 이 사진 안에서 주인공과 조연과 엑스트라는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 중요해 보여. 이럴 경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큰 틀 안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거든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이밍 안에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큰 이제 부피가 큰 부분이 위에 가면은 사람이 이제 그 사진을 봤을 때 약간 좀 불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구도를 배치를 할 때 이제 DC가 좀 크거나 했을 때는 아래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어두운 색깔의 DC나 이런 것들이 섞이면은, 아니면 어두운 색깔의 음식들이 섞이면은 아래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딱 봤을 때 불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딱 앵글을 잡아야지, 배치를 하고 해야지 사진이 좀 더 이쁘고 안정감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조명들은 태양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좋은 조명들 보면은 뭐 CRL가 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 렌더링 인덱스라고 해서 태양광이 얼마만큼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말 인덱스는, 사람은 항상 이 태양 안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광이 굉장히 여러 개인 것처럼 느껴지면은 이걸 굉장히 내추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광고 사진에서는 간혹가다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원을 여러 개를 쓰더라도 이게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줘야지 음식 사진은 좀 따뜻하고 맛있어 보이고 이쁜 사진이 나옵니다.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찍을 때 가장 좋은 팁은,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빛을 안고 찍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음식은 좀 뭔가 사람의 어떤 감수성을 좀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더 맛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안고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팅을 이제 음식이 있으면 뒤쪽이나 사선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키라이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뒤쪽엔 밝고 앞쪽에 우리가 보이는 음식 쪽에는 약간 섀도우가 져야지 뭔가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좀 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근데 저희 쪽은 굉장히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헤어 메이크업을 정말 이쁘게 잘 하고 와야지 사진이 잘 나오듯이 음식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셰프가 음식을 이쁘게 만들어서 차린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이거를 더 먹음직스럽게, 그분은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고 이분은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기본적인 프레이밍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포토그래퍼는 거기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고 앵글을 잡고 이제 톤 앤 매너를 잡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의견이 갈리긴 쉽지 않은 게,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포토그래퍼는 이제 디렉션을 조금씩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포토그래퍼의 역할보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송 촬영은 제가 이제 음식 사진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기사 단 걸 보고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쪽도 그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약간 파일럿이라고 해서 한 달 정도만 방송하고 그냥 끝낼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줌마 팬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게 생겼잖아요. 뭐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팬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가더라고요, 방송이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작업에 어떤 도움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들은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뭐랄까 내가 하고 있는 범위들이 좀 확장된다는 느낌? 좀 더 계속 깊이감 있게 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티라미슈 브랜드였는데 사실 보통의 이제 그런 그 F&B 쪽은 그 굉장히 좀 약간 밝은 톤의 매도를 선호하세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 약간 좀 북유럽 감성이 굉장히 다크하고 진득한 느낌의 시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대표님 진짜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전 속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브랜드가 다 밝고 화사하게를 원하지 그렇게 막 어둡고 다크하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대표님이 흔쾌히 자기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커머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매출에 도움이 되면 그게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매출이 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죠. 한 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네, 이상입니다.